안녕하세요. 어제 만나고 또 뵙네요. 저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을 맡게 된 김민겸입니다. 저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을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요. 또 방송 도중에 중요한 자료나 유망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함께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그 전에 먼저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자 앱에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주식과 파생 상품에 필요한 모든 교육 자료와 주식 유망 종목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시청자 게시판이나 노란톡방 혹은 너튜브에다가 주식과 파생 상품을 하면서 궁금했던 질문들을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TV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고요. 채택되신 분에게는 교육 VOD를 USB에 담아서 선물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일요일 방송 시작해볼 텐데요. 일요일의 주인공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시장이 저점을 딛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연코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업종이 반도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발표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원으로 30%나 넘게 감소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못한 실적인데 하지만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그 점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 방송을 저희가 준비할 때 네. 삼성전자 플러스가 났었어요. 근데 종가에서 오늘 마이너스 0.18%. 네. 살짝 하락했죠. 근데 뭐 그 정도는 뭐 사실 올랐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 양봉이고 네. 심지어.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청개구리가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이 네. 일단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일단 주식시장이 일단 반등장이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 IT 반도체가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셔야 되고 납부과대다. 납부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삼성전자 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나마 요즘 잘 삽니다. 삼성전자가 옛날에 일주당 뭐 200만 원 할 때 못 샀어요. 근데 네. 삼성전자가 일주당 지금 이제 5만 원대니까 뭐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요거보다는 소부장 관련주들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소부장 관련주들 중에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청개구리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가는 미래가치 선반영이다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전자가 안 좋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미리 안 좋은 걸 미리 다 땡겨서 반영했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안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걸 땡겨서 반영했고 이번 그러면 삼성전자가 좋아지는 거는 그러면 뭐 반도체가 잘 팔리고 휴대폰이 잘 팔리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전체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거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 방어하겠다. ASP를 방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ASP를 방어하는 것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그래도 이익을 방어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모건스탠리 결국 리포트가 맞긴 맞았어요. 맞긴 맞았는데 뭐 사실 모건스탠리 리포트가 10번 내서 지금 9번 틀리고 1번 맞은 거예요. 한 번 맞은 거기 때문에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에서 사실 모건스탠리 리포트가 나온 거는 2022년 뭐 여름 때 이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이때 나와서 쭉 밀렸죠. 쭉 밀리고 추가로 계속 밀리고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앞으로도 그러면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반도체 전망이 좋지는 않아요. 경기가 둔화되면 우리가 맨 처음 소비를 줄이는 게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 고가품들, 고가품 IT 제품들인데 이런 게 소비가 먼저 줄기 때문에 사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생산량 자체를 줄이고 가격 방어를 해서 파는 걸 자체를 단가를 좀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그럼 세게 나오느냐?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65,000원까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어제 방송에서 얘기 드렸죠. 65,000원까지는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라인은 71,500원을 뚫을 건데 뚫는 라인이 이 라인을 뚫으려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현재 주가 지수가 2,600포인트 이상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결국 지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지수랑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65,000원 라인까지 보시고 오히려 이거보다는 반도체 소부장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원익 IPS 이런 종목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역시도 또 마찬가지고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로 실적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전반적으로 다 실적이 다들 좋거든요. 네. 실적이 원래 좋아요. 원래 좋고 다 저평가돼 있어요. 다 저평가돼 있는데 이 종목들 중에 그럼 어떤 종목을 해야 되냐? 지금 실적 시즌이죠. 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관련주를 봐야 되고 실적 관련주도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고 그렇게 따지면 어떤 종목 봐야 되냐? 노란색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인테크닉스가 하한가 맞았어요. 오늘 지금 삼성전자 폴더블폰 납품 관련주예요. 근데 요 종목은 T 케이스니까 요 종목은 일단 절대 보지 마시고 폴더블폰 관련주, 스마트폰 관련주보다는 반도체 쪽 위주로 좀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를 더 눈여겨보라라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꾸준히 방송에서 공개됐던 종목 외에도 노란톡방에서 본부장님이 제시해줬던 히든 종목과 투자 전략 지금 공개됐습니다.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해야 되는지 타점까지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김정철 본부장님의 시황 전략이 계속 맞아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맞으셨습니다. 앞으로 시장 고민이나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바로 입장하셔서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질문들 확인해봐야겠죠? 저희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이 아니라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주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러시아의 핵전쟁 가능성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을 TV 방송에서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들이 다 급등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익률이었는데요. 그 내용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 뭐가 있냐면 요 화면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 자료에도 뭐 그런 내용이 있긴 했습니다. 네. 지난주 자료에 이제 핵전쟁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물론 핵전쟁이 꼭 발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더 높은데 훨씬 더 높은데 그 이유는 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할 때 얘기 드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요 화면을 보여드리고 요드랑 핵전쟁 관련주 대화제약, 한창산업, 한컴라이프케어, 현대약품, 3일제약, 대종화금, 유나이티드제약 이렇게 얘기 드렸었는데 전부 다 급등했어요. 오. 전부 다 급등했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 드렸냐면 다음 주도 핵전쟁 관련주들 이게 지난주 겁니다. 지난주 노란톡 메신저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상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화제약, 한창산업, 현대약품, 대종화금은 단타로 보자 일단. 네. 그리고 한컬라이프 케어는 중기로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고 한컴라이프 케어가 여러분 이런 형태로 지금 한컴라이프 케어 급등 오늘도 2.85% 지금 방송하고 있는 날 10월 7일 금요일인데 오늘 또 역시 2.85% 급등했어요. 상승했어요. 네. 오늘 장중에는 5%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무려 제가 들어간 게 5,000원대니까 5,000원대에서 거의 지금 약 40% 가까운 수익률을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에 고가 대비하면 40% 50%가 육박하고요. 지금 수익률은 이런 정도로 단 일주일 만에 기록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이 수익률 기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노란톡방 안 들어오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쵸? 제가 지난주 어떻게 해드렸냐면 여러분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한 종목을 딱 이 종목들 중에 딱 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톡방에서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네. 그게 바로 한컬라이프케어예요. 그러니까 여러 종목이 있는데 제가 이걸 객관식이다. 네. 객관식이다라며 저 중에 하면서 하나. 이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요거는 바로 여기 한컬라이프케어 이렇게 올려드렸죠. 이거 보려면 톡방에 들어오지 않는 한 볼 방법이 없다라는 네. 거 그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이제 좀 있는 게 뭐냐면 자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맞아요. 이번 주에 로봇 관련주도 다 괜찮았어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로봇주 강세네요. 근데 제가 이미 로봇 관련주를 이미 수요일날
수요일 날 좀 일찍 들어갔어요. 좀 일찍 들어갔는데 괜찮습니다. 일찍 들어갔지만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탑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유일 로보틱스 이렇게 이 로봇 관련주 봐야 된다. 이게 지금 날짜가 언제죠? 목요일이죠? 네. 10월 6일 목요일 이렇게 좀 얘기 드렸고 또 요거 얘기 드렸는데 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로봇 관련주로 제가 컨셉을 잡은 건 뭐냐면 테슬라가 지난주 AI 데이 때 네. 했던 게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휴머노이드 협동 로봇이에요. 협동 로봇이고 우리나라에서 협동 로봇이 도대체 뭐냐? 사람의 모션과 동작을 인지하면서 로봇이 같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로봇 가지고 일하기는 힘들고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AI가 필요하고 그다음 엄청난 미세 작업이 필요한 건데 사람과 같이 협동 로봇으로 해서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그 작업자의 일을 같이 도와주는 그런 로봇들이 초창기 모델로는 제일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테슬라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긴 로봇으로 진행했던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로봇 관련주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럼 협동 로봇 중에 제일 유명한 회사는 어디냐? 두산 로보틱스가 원래 제일 유명해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여러분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뭘로 보느냐? 두산으로 보시면 돼요. 두산도 로봇 관련주예요. 지주회사지만 로봇 관련주 엮을 수 있다는 거고요. 협동 로봇으로는 두산 로보틱스가 최고인데 네. 비상장사고 두산 지주로 봐야 되니까 이 종목 일단 패스한 거죠. 제가 네. 패스한 거고 협동 로봇 2위가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제가 목요일날 공략 첫날은 이제 7% 올라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찍고 있는 10월 7일 날 오늘은 역시 또 7%까지 급등을 한 상태에서 결국 3%의 이제 종가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또 뭐 있느냐? 아까 얘기 드렸던 유일 로보틱스. 이게 협동 로봇으로 이 회사가 올해 처음 협동 로봇 진출한 회사예요. 네. 진출 회사인데 이 유일 로보틱스는 목요일 날 무려 11%가 올랐었고요. 그다음 8%의 종가 마감했고 오늘은 이제 0.56% 상승인데 일단 이 유일 로보틱스도 상당히 괜찮았다. 자, 그다음 제가 뭐라 써졌죠? SPG하고 인탑스가 있죠. 여기 보시면 SPG, 인탑스. 자, 이거 톡방 안 들어오면 이거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인탑스 지지부진하죠. 인탑스는 네. 삼성전자 로봇 관련주인데 일단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수급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보시고 결정적이 바로 SPG입니다. 자, SPG는 노란 톡방에 있는 모든 분들은 SPG에 대해서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SPG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 자, SPG는 목요일 날 일단 8% 한번 찍었고요. 종가 7% 마감.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10%까지 올랐어요. 오. 그리고 다시 종가 6%에 마감했는데 자, SPG는 이 협동 로봇이냐 이게 아니라 SPG는 로봇에 무조건 들어가는 그 감속기. 무려 원가의 60% 차지하는 이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가장 상용화되면은 SPG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SPG가 전략 종목으로 톡방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추가로 로봇 관련주가 있나요? 있죠, 당연히. 예, 여러분들 톡방 안 들어오면은 알 수 방법이 없다. 네. 예,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좀 드리긴 좀 그렇고 이거는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나머지 궁금하신 내용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지만이 여러분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잖아요. 그쵸. 톡방에서 이거 한 거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이거 날짜 보이시죠? 여기 6일날 써진 거. 예. 이게 뭐 당일 제가 이거 6일날 써졌는데 이거 언제입니까? 이제 9시에 9시 장 개장할 때 여러분 이미 다 얘기 드렸던 종목들이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란 톡방 입장하셔야지만 이 히든 종목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찝어주시는 종목을 알아갈 수 있는데요. 노란 톡방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많은 혜택 모두 다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핵전쟁 준비를 하면서 전 세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푸틴의 지금까지 성향을 봤을 때는 꼭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 전세는 우크라이나가 리만을 탈환하고 추가로 더 많은 영토를 현재 회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황으로 보는 투자 아이디어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게 전세 이거 점입 가격이에요. 네. 점점 이제 점입 가격인데, 자 러시아는 지금 동원령 선포 이후에 네. 러시아 자체가 너무 난리가 나서 지금 뭐 안 가려는 사람들, 끌고 가려는 사람들, 지금 러시아는 지금 난장판이고요.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이제 완전히 다 밀려서 러시아가 이제 동부 이쪽을 딱 이렇게 먹었다가 이게 다 뺏겼죠. 다 뺏겼고 지금 현재 리만을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 드릴 때 리만이 포위되는 상태였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사이에 리만이 수복이 됐습니다. 어. 리만이 전부 다 러시아군이 전부 다 항복하고 모두 다 후퇴해가지고 수복이 됐고요. 러시아의 특수부대 스페츠나츠라는 특수부대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따지면 특전사 같은. 예, 리만에서 다 전멸했어요. 러시아 그 리만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페츠나츠가 있던 부대인데가 거의 시체밭입니다. 리만 전멸해가지고 지금 특수부대가 다 전멸한 정도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러시아는 지금 방어선을 짜고는 있어요. 네. 이제 짜고는 있는데 이 방어선이 지금 이쪽에 이제 한계사단을 러시아가 추가로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방어선 자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이 방어선 어떻게 방어를 다 할지가 문제고, 여기서 조금 조금씩 이제 치고 들어갈 때마다 뚫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여기서 만약에 더 밀리면 세베로도네츠크가 다시 코앞이에요. 그럼 세베로도네츠크를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탈환을 하는 순간 영토 회복은 이쪽은 다 된 겁니다. 이제 다시 이쪽은 다시 다 된 거고요. 지금 세베로도네츠크가 코앞인데 요거만 하면 끝나는 거고요. 이쪽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헤르손 주변이 이제 거의 다 우크라이나가 회복했고, 지금 헤르손 하나만 남았는데 헤르손에서 현재 지금 거의 포위된 상태다 현재. 네. 우크라이나군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뒤에 강을 아예 다 다리를 다 부셔버렸어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은 후퇴해도 헤르손에서 후퇴할 수가 없다. 헤엄쳐 나가야 된다. 지금 그런 상황에 현재 직면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리만을 탈환했고요. 추가로 계속 진격 중이고,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가 핵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자국 군인들한테 이미 요구 알약 싹 다 나눠줬고요. 우크라이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눠줬고, 현재 러시아 핵잠수함은 사라졌어요. 한 대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위협인지 단순 위협인지 아니면 북극해에서 사라졌는데 이게 단순 위협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핵전쟁을 준비하는 건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헤르손도 곧 탈환 직전입니다. 근데 여기 뚫리잖아요. 헤르손 뚫리잖아요. 이쪽 러시아의 이 남부 전선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군인이 없어서 이 네. 전선을 다 못 지켜요. 이걸 다. 이쪽을 쭉 따라서 군인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뚫리면 이 전선 다 뚫리는 거라 여기 있던 러시아군은 전부 다 퇴가가든지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결국 물러나고 있다. 여기 그 동부전선에서 스페츠나츠가 사실 퇴가간다고 얘기를 네. 했었어요. 근데 러시아 군부에서 퇴가가지 마, 거기서 다 죽어라. 그래서 거의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전쟁 양상이 흘러가고 있다. 자, 그다음에 투하하는 러시아군 속출. 여러분 죽으라면 죽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요. 명분이 있는 전쟁 괜찮아요. 내 가족과 내 친척, 내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고 막 그런 거에 막 그런 명분이 있는 전쟁이면 싸울 거예요, 분명히. 러시아군도. 근데 쓸데없이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아무나 지금 죽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무슨 군의 사기가 되겠냐고, 이게 러시아군 사기가. 다 이렇게 항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BMP-2 보병 전투차인데 이 보병 전투차를 그냥 갖고 와서 항복을 해요. 억지로 다. 과연 러시아가 예비군 동원해갖고 오면 이 사람들이 싸울까요? 아니요. 저는 이거 전선 투입 때마다 다 항복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예비군 동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전쟁은 이미 넘어갔고 네. 지금 러시아는 딱 하나, 핵밖에 없습니다. 핵밖에 없는데 여러분 핵전쟁이 날지 안 날지를 여러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 드릴게요. 만약에 러시아가 전략핵을 쓰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술핵 가지고 전세 못 뒤집을 거예요. 저 전략핵 정도는 써야지 지금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데 러시아가 만약 전략핵을 쏘잖아요. 네. 미국은 무조건 러시아에 보복합니다. 보복을 안 하면 어떤 사인을 주는 거냐면 아무리 내가 재래식 무기랑 전부 다 잘해놓고 있어도
핵 가지고 있는 나라한테 결국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러시아가 여기서 쏴버리고 여기서 미국이 가만히 있어버리면 핵을 모든 나라가 가지라고 권유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핵을 가진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핵을 가지면 안전하게 관리가 되겠죠.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핵 개발한다고 쳐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미국은 그걸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미사일이 투사됐는데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반감만 하고 있으면 핵 보호를 못 받는구나, 우리는.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전 세계가 다 핵 만들 거라고요. 그럼 미국이 이게 통제가 되냐고. 미국 절대 통제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가 핵을 쏘는 순간 무조건 미국은 보복합니다. 무조건 전략핵으로 모스크바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의 기득권층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푸틴 이 하나 때문에 이 약간 정신병자 한 명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얘네들이 과연 러시아 기득권층 사람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푸틴이 핵을 쏘라고 하는 순간 푸틴을 끄집어 내리겠죠. 네. 끄집어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 기득권 지켜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잘 먹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핵을 맞는 순간 기득권이고 뭐가 이제 없어져요. 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는 핵을 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하지만 관련주도 공략을 했다라는 거. 네. 자, 유가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천연가스 관련주 위주로만 공략하자고 했는데 다시 한번 유가 관련주를 다시 확인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제가 톡방에 미리 얘기 드렸어요. 이거 미리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 흥구석유 주가 보면 아실 거고. 자, 곡물가 관련주 관망세 지속되고 있다.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번 주에 한번 반등이 살짝 나왔어요. 살짝 네. 나왔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다시 보기 힘들고요. 방산주 오늘 방산주가 우르르 밀렸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하나에로스페이스, LIG넥소 매수 타이밍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밀 때 우리는 매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거 어떤 전략인지 제가 좀 이따 차트 보고 얘기 드릴 거고요. 자, 네옴시티 관련주 매도 당분간 접근 금지라고 했는데 요거 하나 틀렸어요. 네옴시티 관련주가 떴어요, 이번 주. 이번 주에 갑자기 네옴시티에서 갑자기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바람에 아시아게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바람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다 폭등을 했는데 특히 한미글로벌이 너무 지금 시세가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접근할 건지 제가 좀 더 전략 짤 거고요. 자, 요거 다 급등했습니다. 요거 아까 보여드렸죠? 다 보여드렸는데 지금 무슨 관점이냐? 수익 실현 관점이에요. 제가 결론은 뭡니까? 핵전쟁이 안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 요거는 수익 실현 관점이다. 라는 거. 수익 실현 관점으로 이제 수익 실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관점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 유가 관련주 한번 보고 방산주 보고 네옴시티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HTT 볼게요. 자, 먼저 흥구석유. 자, 이거 톡방에서 미리 얘기 드렸습니다. 흥구석유. 자, 유가 딱 이번 주 화요일날 딱 뜨자마자 바로 갭으로 16%를 띄웠어요. 16% 띄우고 결국 8%에 마감. 그 다음날 9%, 흥구석유 그다음에 10%, 그다음 다 음봉이죠, 근데. 네. 이 종목 어떻게 됩니까? 올라오면 그냥 바로 팔아야 돼요. 예. 가만히 냅두면 그냥 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한번 해먹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중앙에너비스 유가 관련주로는 중앙에너비스도 유명한데 중앙에너비스가 좀 그나마 좀 우리가 볼만한 종목이다. 흥구석유는 너무 테마성이 짙고 단타성이 짙으니까 중앙에너비스를 위주로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좀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방산주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많이 밀렸거든요. 자, 올 8%가 급락을 했어요. 8% 급락해서 기존 저가에 거의 다 온 상황이고 47,000원이 무너졌어요 오늘. 자, 그 다음에 LIG넥소원. 자, 오늘 LIG넥소원 3% 버텼고요. 이거 버틴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3% 하락인데 오늘 항공우주가 왜 이렇게 많이 밀렸느냐를 좀 보시면은 사실 뉴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없어요, 뉴스가. 뉴스가 없는데 도대체 뭐지? 한국항공우주가 좀 차실험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 원래 한국항공우주가요 고평가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다른 방산주보다는 고평가되어 있어요. 고평가되어 있는데 한국항공우주가 필리핀이랑 그다음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주 소식이 나오면 어차피 다시 돌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요, 여러분. 다시 돌리니까 자, LIG넥소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인데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했잖아요. 네. 이번 주에 북한이 이렇게 자꾸 미사일을 쏴야 되니까 우리나라 가만히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했어요. 정부가 잘 대응했어요. 미사일을 우리도 같이 쐈어요. 근데 잘못 쐈어요. 한 발이 우리나라 이렇게 바다로 쐈는데 동해안으로 쐈는데 이게 뒤로 가가지고 민가 쪽으로 떨어졌어요. 군부대 아니긴 한데 민가와 민가와 700m밖에 차이 안 나는 곳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탄두가 터지진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터졌으면 대형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사고가 하나 터졌다. 이게 현무2였거든요. 현무2 미사일인데 네. 이 현무2 미사일이 그거 하나 때문에 오늘 좀 밀린 부분도 좀 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특히 여기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좀 밀렸다. 근데 요거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하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하고 좀 나눠서 전략을 접근하셔야 돼요. 단기 투자하시는 분은 지금 접근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단기로 막 빠르게 수익을 내기 쉽지는 않은 상태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 저는 47,000원 라인이 딱 그거 났잖아요. 지금 라인이 기회다 라고 좀 보여지고 추가로 밀려도 추가 매수할 수 있게끔 비중 조절만 잘하면 된다. 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다음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가장 중요한 거 뭐 있냐? 바로 호주 레드백 장갑차 사업 결과가 곧 나오거든요. 네. 그거 나와서 만약에 우리가 수주하면 이거 주가 또 그냥 바로 돌려요. 바로 돌리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럼 레드백 장갑차면 현대로템이 당연히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로템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이 네옴시티 관련주가 지금 제일 핫한 게 한미글로벌이죠. 한미글로벌 보시면은 뭐 주가가 뭐 천정을 뚫고 가고 있죠. 네. 천정을 뚫고 가고 있는데 한미글로벌이 어차피 대장주고 오늘 19%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한미글로벌 추격하는 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요.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 저는 이 종목을 보자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현대 일렉트릭인데 자, 현대 일렉트릭 오늘 조정을 잘 받았어요. 잘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아니 이게 왜 현대 일렉트릭이 왜 네옴시티 관련주인가요? 현대 일렉트릭이요. 변압 설비, 변압 장치, 발전 장치, 스위치 장치 이런 거 다 만드는 회사인데 현대중공업 자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중동 수주가 어마어마해요. 얘가. 올해 초에 중동 수주를 거의 싹 쓸었어요. 조 단위 수주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빈살만 왕세자. 예, 우리가 흔히 말하던 그 아랍의 왕자님이 오세요. 네. 예, 사우디 왕세자가 옵니다. 우리나라에. 안 갈까요? 관련주들이 여기까지 관련주가 안 나올까요? 저는 충분히 나온다 보고 이 현대일렉트릭의 현재 수주나 영업이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엄청 좋습니다. 수주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을 미리 다 예상할 수가 있어요. 현대일렉트릭은.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을 좀 보시되 자세한 포인트는 노란톡방 메신저에서 제가 매수가 그다음에 가격 전략은 쭉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히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히림이 네옴시티 관련주긴 해요. 네. 네, 근데 저는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주로 좀 더 얘기하고 싶어요. 이 회사가 현재 실제로 용산 집무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 김건희 여사님의 네. 예, 오랜 후원 기업이다. 예. 올해 후원 기업이라 뭐가 특혜가 원래 기술력이 좋아요. 기술 좋은 회사 맞아요. 맞는데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고 그건 제가 논의할 바는 아닌 것 같고 자, 이 히림이라는 종목은 그런 부분에서도 국내 사업, 해외 사업이 둘 다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미글로벌이 좀 부담되시는 분은 히림을 한번 보시는 게 상당히 좀 제일 좋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추가적인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혜택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잠시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정말 빅 이벤트들이 다 몰린 주간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종목, 어떤 섹터들을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다음 주가
예측할 때 운명의 한 주인 것 같아요. 운명의 안주. 이게 운명의 한 주인 게 이번 달이 사실 FOMC 회의가 없거든요. 네. FOMC 회의가 없어도 이 FOMC 회의만큼 물론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이긴 한데 이번 달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 10월 달 낙엽이 만들어지는 이 10월 달에 가장 중요한 주는 바로 다음 주다. 10일부터 14일까지다.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시장에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노란톡방에. 자, 10월 9일 한글날 대체 공휴일 10월 10일 때문에 우리가 3일 연속 쉬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종가에 밀릴 거다 장. 역시나 아니다 보니까 오늘 플러스 났다가 좀 마이너스 밀렸어요. 오늘 네. 10월 7일 장이. 자, 지금 10일 날 그러면 우리는 쉬고 있잖아요. 네. 쉬고 있는데 일단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차이신 서비스 PMI가 나옵니다. 물론 제조업 PMI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제조업 PMI가 훨씬 더 중요한데 중국 9월 차이신 서비스 PMI가 발표되면 상당히 이게 영향을 미칠 건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이날 장이 안 열려요. 네. 장이 안 열리는데 그럼 더 중요한 일정은 어떻게 되냐? 사실 다음 주에 최고 일정은 13일입니다. 13일 여러분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3일 날 자, 이게 13일 날에 지금 안 써진 게 뭐가 있냐면 옵션 만기일이 안 쓰였어요. 옵션 만기. 네,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 자, 옵션 만기일 어떻게 될 건지 좀 이따 분석해 드릴 거고요. 자, 옵션 만기일 날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을 풋옵션을 매도를 좀 해놨거든요. 네. 수익 낸 걸 좀 많이 청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옵션 만기일 날 과연 이 청산했던 게 신규 포지션이 같이 쌓여가지고 또 동시 청산이 되면 이날 또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유념하셔야 된다.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하면 옵션 만기일 중에서도 10월하고 11월 옵션 만기일이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은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로 매수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은 좀 편한데 네. 그럼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 매수가 나오기 위해서 10월, 11월 옵션 만기일 날 주로 폭락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물량을 팔았다가 그때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 옵션 만기일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 이날 그러니까 13일이 운명의 날이죠. D-Day입니다. 이날 미국 CPI가 나옵니다. 9월 CPI. 자, 지난달 어디서부터 주가가 깨졌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달 주가가 깨졌던 포인트 미국 8월 CPI 나올 때 그때 주가 박살났어요. 그때부터 FOMC까지 쭉 박살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 9월 이 CPI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물가 안 잡히잖아요. 네. 다시 다 밀립니다. 주가 다시 다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11일, 12일 사이에 어떻게든 리스크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다 줄여 놓으셔야 돼요. 줄여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줄여 놓으셔야지 우리가 반드시 좀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그다음 8일 날 유럽 산업 생산도 나오기 때문에 이 산업 생산 지표가 중요하거든요. 유로화 결정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1일 날 최대한 다 정리하는 게 좋고요. 12일 날 장 오전장까지 해서 어느 정도 좀 준비를 다 끝내 놓으시고 12일 날 8월 이후 산업 생산이 나오잖아요. 안 좋을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안 좋으면 유로화 올라가다가 꺾여요, 다시. 유로화가 어차피 꺾일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달러가 강세가 나와서 13일 날 문제를 일으키고 옵션 만기일 날 달러가 강세가 나오면서 우르르 매도가 나와버리고 그 상태에서 그 다음날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는데 쇼크 맞잖아요. 대폭 나옵니다. 이게 대폭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좀 조심하자. 미리 조심해서 준비를 해놔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다. 자금 준비도 다 해놓으시고. 그럼 이제 14일 날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3일 날 미국 CPI 나온 게 14일 날 반영될 건데 네. 14일 날 반영될 때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 퍼펙트 스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다음 주에 요 포인트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발언이나 연설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IMF 연례총회 때 아마 성장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오뚜기라면 가격 인상인데 요거는 뭐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 개인 입국자 허용 날짜가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이면 11일이고요. 그 다음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꺾였거든요. 네. 지금 경기 둔화 때문에 꺾여 있습니다. 꺾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11일 날 끝내자는 게 뭐냐면 12일부터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아 근데 만약에 미국 9월 CPI가 잘 나오잖아요. 갑자기 대환호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낮게 나오면 숫자가 낮게 나오면 시장은 크게 환호할 건데 그걸 크게 환호할지 폭락할지 우리가 잘 아직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제일 많은 포인트를 차지하는 게 미국 렌트비인데 월세인데 월세가 안 꺾였어요, 여러분. 안 꺾였기 때문에 좋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이 우리나라가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10일 날 웬만하면 다 뭘 정리해 놓자 좀. 근데 이번 연휴 이번 주는 솔직히 월요일 날 휴장이어가지고 오히려 좋았어요. 네. 미국장 하락을 피했으니까. 근데 다음 주는요 대응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11일, 11일 딱 이틀밖에 없거든요. 이틀이었는데 그 다음 월요일이 휴장이어버린 바람에 자 그러면은 일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과연 0.50% 50bp를 올릴 것이냐가 중요해요. 저는 만약에 50bp를 올려주잖아요. 오히려 시장은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25bp밖에 안 했다. 그럼 뭐 또 원화 또 깨지는 겁니다. 원화 달러 강세 나오고 원화는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발언인데 여기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총재잖아요. 이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분 비둘기파예요. 이분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비둘기파인데 근데 비둘기파인데 또 강경 발언하진 않겠죠? 설마 그럼 좀 시장 충격이 클 텐데. 그리고 미국제 10년물 2차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드디어 미국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됩니다. 펩시코가 무슨 회사인지 아십니까? 펩시 회사요. 펩시입니다. 펩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 뭐 마운틴듀 이런 것도 음료들부터 해서 스낵까지 다 파는 회사고요. 자, 그다음 IEA 원유 시장 보고서 요거 나오는데 이것도 좀 중요한 거 옵션 만기를 아까 얘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블랙록, 월그린, 패스널, 그다음 델타항공, 도미노 피자가 장전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건 뭐냐? 도미노 피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델타항공. 델타항공이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왔다? 네. 여행사 항공주 관련주들 웬만하면 다 비슷하거든요. 다 비슷해요, 현재 상황이. 요거 그러면 잘 나오면 좋을 가능성이 높다. 항공주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보면은 최악의 매파라고 하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연은 총재가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블랙핑크가 YG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가 네. 월드 투어를 15일, 16일 날 시작을 해요. 서울부터 시작을 해요. 서울에서 스타트 끊습니다. 스타트 끊기 때문에 YG 보유하신 분들은 여태까지 일단 참읍시다. 일단 저희 노란톡방에 YG 엔터테인먼트 현재 제가 많이 얘기 드려가지고 매수하신 분 있거든요. 네. 지금 주가 좀 많이 밀렸는데 요때까지 참읍시다. 우리는 요때까지만. 자, 그 다음에 이날 그리고 이제 이런 회사들이 또 발표를 하는데 이날 JP모건하고 모건스탠리하고 시티가 다 은행주, 금융주예요. 금융주 실적 발표가 요 세 개가 아주 중요한데 요날 금요일날 발표된다. 그럼 우리나라에 월요일날 영향을 줄 거니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연은 총재 그다음 요 세 개는 다행히 다음 주로 넘어간다. 영향은.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유념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 증시 일정 목요일이 제일 중요하다. 수요일날 금통이 있고 목요일날이 옵션 만기일 미국 CPI 그다음에 그 영향 금요일날 받는다.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3일 날 미국 9월 CPI가 나오기 때문에 10일, 11일까지 중요한 정리가 최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방탄소년단 관련 불확실성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이 지속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외에도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 그리고 SM 등 엔터주에 대한 흐름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네, 일단 오늘 하이브가 신저가예요. 자, 하이브 차트입니다. 하이브 차트인데 12만 3천 원 신저가입니다. 신저가고요. 하이브가 이 정도로 많이 밀렸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방탄소년단이 그 BTS가 군대를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계속. 근데 그 문제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 저는 그냥 이 논란이 좀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면 군면제 시켜주면서 네. 아니 가수가 빌보드 1위 찍었으면 전 세계에서 1위 한 거면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저는 이게 무슨 기준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올림피아드나 뭐 이런 데에서 뭐 우승하면 군면제 해줘요 실제로. 근데 왜 왜 아티스트들은 왜 이런 게 없죠? 저는 이게 참 어이가 없다. 저는 왜냐면 해줘야지 맞다라고 봐요. 저는 해줘야 맞는데 국민 정서상 이거 국민 정서가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예, 그러니까 국민 정서가 뭐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기를 쓰면서 억지로 지금 반대로 하는 것 같은데, 예, 여튼간에 자 하이브 주가입니다. 제 최악인데, 자 최근에 엔터주들이 하이브만 밀린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JYP, 그 다음에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Y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주가 보시면 다 별로 안 좋아요. 네,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그나마 JYP가 잘 버틴 거고요. SM은 그나마 이수만 회장이 내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라이크 계획을 집을 뺏고 계약서를 파기하겠다라고 하니까 좀 그나마 좀 주가 버티는 거지. 사실 지금 엔터주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엔터주가 지금 안 좋은 게 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엔터주는 3분기, 4분기에 좋아요. 그러니까요. 돈을 많이 벌어요 이때.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하반기에 공연 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연 일정이 많이 있고 그게 2년 반을 막혔거든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결국 공연 일정을 못 탔다가 이번에 이제 그 공연 일정이 우르르 나올 텐데. 네. 그 지금 이익단을 보시면은 하이브 쪽을 보시면은 자 BTS가 월드 투어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가 보통 이익이 올해 한 2,400억, 2,500억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순이익은 한 2,000억 정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월드 투어를 추가해버리면 500억 정도 더 들어와요. 예. 1년에 500억 티켓 되게 정말 비싸요. 지금 특히 BTS 월드 투어는요,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 그 영상이 따로 있어요. BTS 티켓을 받았을 때 그 자제분들, 그 딸이나 아들들이 표정을 보시면 거의 오열합니다. 생일 선물이 하면서 BTS 딱 콘서트 티켓 주잖아요. 진짜 그 자리에 주저앉고 펑펑 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납니다. 근데 그 정도인데 역시 BTS가 단체 활동 안 하기 때문에 현재. 네. 그게 빠졌다라고 그게 올해 추가될 줄 알았더니 그게 결국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YG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콘서트 때가 가장 돈을 많이 벌어요. 모든 연예 기획사 중에 이제 아티스트들 데리고 있는 기획사들은 네. 콘서트를 해야 콘서트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근데 콘서트를 못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콘서트 이제 하잖아요. 하는데 주가가 왜 밀리냐? 저는 성장주들이 지금 매도를 맡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여기서 지금 다 여기서 두드러 맞고 있다. 자 보시면 자, YG 엔터테인먼트 누가 매도했는지 좀 보시자고요. 보면은 지금 연기금 보이시죠? 연기금이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성장주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엔터 쪽에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지금 비중을 줄이는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뿐인데 단지 여기서 매도하는 주요 주체는 누구냐? 투신하고 연기금인데 주로 연기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서 또 JYP 한번 볼게요. JYP는 왜 그나마 좀 괜찮냐? 그러니까 하이브나 YG 엔터테인먼트는 너무 한쪽에 편중돼 있죠. 네. 그러니까 하이브는 BTS가 거의 대부분이고 맞아요.
그러다 이번에 새로 뉴진스랑 이번에 나온 거고요. 뉴진스랑 뭐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이 있는 거고. 자, 반면에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마찬가지. YG 엔터테인먼트는 오로지 그냥 블랙핑크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가 매출 파워가 약해요. 좀. 맞아요. 근데 JYP는 왜 그나마 좀 괜찮냐? JYP도 보면 주요 매도 주체가 누굽니까? 연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지금 성장률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니까 엔터 쪽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기금 매도가 끝나야 엔터주들이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JYP는 그나마 주가가 잘 버틴 이유가 뭐냐? 여기는 에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매출을 휩쓸고 있는 그룹은 없습니다. 트와이스 좀 이제 좀 주춤. 많이 주춤이라보다는 이제 좀 연륜이 많이 쌓여서 어머. 이제 연륜 쌓여서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이제 네? 예, 이제 그렇게 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는데 대신 라인업이 너무 많아요. 아. 라인업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다 어느 정도 다 인기가 있다 보니까 JYP가 상당히 좀 그래도 좀 잘 버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YG는 뭐 딱 하나밖에 없죠. 블랙핑크. 근데 YG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YG 다음 주에 바로 월드투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주가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그다음 하이브 마찬가지고, 자, 하이브도 지금 매도 주체가 연기금하고 지금 금융투자보험 이쪽. 하이브는 전반적으로 매도를 맡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BTS가 결국 이제 군대 가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래서 지금 매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하이브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중장기 투자하잖아요. 하이브는 지금 기회예요. 왜냐? 지금 뉴진스라는 그룹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매출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매출화가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뉴진스라는 이런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을 폭발시킬 때가 언제냐면 보통 그룹 데뷔하고 한 1, 2년 정도 걸려요. 한 1, 2년을 엄청나게 막 영상이나 뭐 이렇게 만들고 굿즈 만들고 막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럼 이 뉴진스가 나중에 BTS급으로 가기 전 뭐 가진 못하겠지만 그 전 단계라도 가려면 한 1, 2년이 걸린다. 1, 2년 뒤에는 뉴진스나 아니면 뭐 르세라핌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예, 글로벌 팬덤으로 봤을 때는 뉴진스가 뜰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뉴진스가 대체하기 전까지는 하이브가 좀 밀리더라도 그게 뉴진스가 본격화가 되면 그러니까 내년 정도 되면 하이브는 돌아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 바닥이라고 그럼 매수해라? 그게 아니고 이 주가를 돌려서 최소 22 이동평균선을 다시 회복해 줘야 돼요. 이 캔들이 22 이동평균선을 다시 회복해 주는 흐름이 나와야 그래야만이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가 본격적으로 반등이 된다고 치고 저가 매수 들어갈 수 있다는 타이밍을 보고 있고요. SM은 저는 그냥 SM 딱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뭐 SM은 그 그룹들 아티스트들이 그냥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하고 물론 뭐 제가 봤을 때는 카리다가 있는 그 그룹만 괜찮긴 한데 에스파만 괜찮은데 SM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순환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은퇴하면 그때 매수요. 왜냐하면 라이크기에 지금 SM은 돈을 벌면 이수만 회장의 개인 회사인 네. 라이크기에다가 돈을 100억씩 갖다 바치고 있어요. 이거 거의 횡령 배임이에요. 이거 횡령 배임 아닙니까? 이 정도면 횡령 배임인데 그렇죠. 잡아가질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법으로 해결을 못하면 이수만 회장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수만 회장이 물러나야 되는데 완전히 물러나면 그때가 매수 타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역시 블랙핑크가 월드투어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기회다. 네. 지금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엔터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정말 다양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 함께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